저희 이쪽으로 이렇게 오면서 어쩌다가 이까지 왔을까라는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태극기 처음 든 동지님들도 아마 똑같은 생각으로 외국 활동을 하실 겁니다. 어쩌다가 이 자리까지 왔을까. 저희 처음 박근혜 대통령 거짓 탄핵 대신 사실을 알고부터 대학문 때부터 태극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 정치에 무관심하게 살았죠. 귀농해서 지금 아들만 셋인데 10년 동안 아주 나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왔습니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추억이 있었고요. 그렇게 살아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사실 지인을 찾아갔을 때 최서원 씨의 루머들이 지금 나라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 말을 듣고 나서부터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따님 되시는 분이 그러한 루머와 온갖 추잡한 얘기들로 사여 있다는 것에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연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유튜브를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실상을 점점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영천에서 이제 처음 그 당시에 태극기 집회 갔을 때 이제 버스를 타고 대학문 쪽으로 이렇게 시청 쪽으로 처음 태극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갔을 때 느낌은 그랬습니다. 다들 어머님, 아버님 뻘의 어르신들이 태극기를 너무나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제가 어찌 보면 아들 뻘 되죠. 너무나 어린 축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젊은이로서 참 젊다고 하는 이 나이에 이렇게 무관심하게 살았어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분들의 피와 땀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을 만들었었는데, 그렇게 고생하신 선배 어르신들이 또 나와서 태극기를 들면서 나라를 구하고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상징인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고함을 알리고자 태극기를 들었던 그 어르신들의 그 순수한 마음들이 저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시작된 희망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한애국당이었습니다. 저의 희망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서명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태극기를 들고 그저 그 자리에 숫자만 채워주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것이 서명운동이었습니다. 처음 서명운동 했을 때가 아마 영천에서 제가 파라솔을 홀로 펴고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의 진실을 알리고자 파라솔을 펴놓고 이렇게 있으면서 많은 분들과 대화도 나누고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애국당 창당을 위한 서명운동과 입당이 너무나 가열차게 됐습니다. 그때 희망은 드디어 대한애국당이라는 멋진 우리의 무기가, 진실과 정의의 무기가 만들어지는구나, 거기에 나도 일조를 하는구나 라는 뿌듯한 마음으로 임해왔습니다. 그 시간이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이후에 제가 대한애국당을 위해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를 위해서 했습니다. 저의 신념을 위해서, 그리고 저 곁에 있는 동지님들과의 약속, 믿음, 이것이 저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족들에게 제 신념을 얘기하면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나의 한 말을 꼭 지켜내겠노라. 나의 아들들이 나의 뒷모습을 보고
아빠가 한 그 행동으로 애기들이 삶의 등대가 되고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우리 아들들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마음이 큽니다. 지금껏 나라를 생각지 않았고 살아온 속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경북도당위원장의 자리,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자리에 과연 내가 합당할까? 그래서 그 자리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고부터 저도 경북도당위원장의 자리에서 경북도당 동지님들의 짐꾼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해오던 서명대에서 짐꾼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오던 그렇게 경북도당 동지님들을 받들 수가 있겠구나 라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편안한 짐꾼의 역할을 원하신다면 기호 2번 이승엽 밀어주시고요. 우리 조문선 목사님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두 분의 개인정 캠프 발표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상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3가지 그리고 3분씩입니다. 두 분 후보님들께서 다 답변하신 후에 30초씩 상대 후보에게도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역시 3분씩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보수우파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대한민국당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1번 조문선 후보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대한민국 보수우파와 정체성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국가를 지탱하는 세계의 축인 경제, 외교, 안보, 국민정신이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외교 안보에서는 한미 동맹을 통한 강력한 안보를 구축했습니다. 정신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온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돈과 권력의 눈이 멀어 자기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올바른 판단 없이 좌파들의 탄핵 노름에 동조하는 가짜 보수에 대응하여 탄생한 대한애국당은 진정한 의미의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생각하며 또한 탄생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요. 나아가서는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회복은 물론 박 대통령도 구출해야 하는 시대적,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난 유일한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한애국당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우리 애국당은 정치보다는 애국을 먼저 생각하는 다양한 계층의 민초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는 나라를 새롭게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어난 우파 양심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당원들로 모인 우리 당은 기존 정당과는 확연하게 달라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선도적인 정당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2번 이승엽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보수 우파의 정체성 이랬을 때 사실 단어가 많이 생소합니다. 우파 좌파라고 했을 때요. 어른들에게 좌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했을 때 아마 거의 기존 세대 분들에 대해서는 답을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좌파에 대해서는
검정적인 부분만을 따지는 사람들, 우파는 검명성실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많이 따지는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한애국당의 보수 우파로서의 정체성 자체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건국정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부국강병정신, 박근혜 대통령님의 혁신적인 자유통일, 그러한 정신이 맥을 이어온 그러한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한애국당 자체는 어찌 보면 민초들의 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그 민초들의 우파의 정신을 가진 민초들이 똘똘 뭉쳐서 만들어낸 정당이 대한애국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애국당의 시작이 태극기를 든 민초들이었습니다. 그 민초들은 제대로 된 역사관과 제대로 된 정의와 진실을 명확하게 아시는 그런 분들이 처음 태극기를 들고 나오셔서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고자,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정당을 만든 것이 대한애국당입니다. 대한애국당의 탄생부터 지금까지가 어찌 보면 보수 우파의 행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는,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는 정신, 그 정신의 바탕이 대한애국당의 보수 우파의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이 문구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이 얘기부터 시작된 문구에서 마지막 문구는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 이것이 대한애국당의 보수 우파로서의 정체성임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호 질의 시간입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기본으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3분 내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번 조문수 후보님, 2번 이승엽 후보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가 우파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우파 경제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나 우파를 대변할 수 있는 경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모든 기본적인 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경제학자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핵심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번 이승엽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파의 경제학,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경제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경제학에서 지금 경제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좌파들은 그 노력에 보탬은 되지 않았어도 결과의 공정함을 얘기하면서 나누어 가지자 라는 좌파 의식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문제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부를 획득하신 그 분들,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그분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과 피와 땀을 제대로 알고 인정하는 것이 우파의 경제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제학은 기본은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이치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물입니다. 물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비유가 맞을 것 같습니다. 높은 곳에 풍성한 물이 아래쪽으로 흘러 아래쪽까지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경제의 실질 경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막혀 있습니다. 그 위에 물이 흘러야 할
권원적인 그런 기업들, 그 물을 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정권이라서 민초들이 지금 고갈 상태에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초들은 너무나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파 경제학, 그것은 자연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자연의 이치를 제대로 경제에 접목을 시켜서 실질 경제에 접목해서 민초들이 풍요로울 수 있는, 소수가 풍요롭지 않고 다수가 풍요로운 그런 경제학을 펼치는 것이 우파 경제학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나의 부라는 것도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그릇만큼 물이 차는 겁니다. 내 그릇이 좁으면 아무리 담고자 해도 물은 넘치는 것입니다. 개인의 경제학도 그와 같은 이치로 사신다면 늘 풍요로운 마음과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2번 이승엽 후보님, 1번 조문도 후보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저는 좌파들의 심각성에 대해서 사실 그동안 몰랐던 부분을 너무나 알아가고 있거든요. 조문수 목사님도 너무나 피부로 많이 느끼실 거고, 그 좌파들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악마적인 근성이 우리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그런 내용이 늘 명확하게 아시리라 믿고요. 지금 좌파들이 하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 한번 신랄하게 비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좌파들은 철저한 기획주의자들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뒤집어 씌워 그 다음 거짓 선동으로 탄핵한 이 사기들, 국민의 그 지지를 확보하고 우리가 그 좌파의 그 모든 것들을 대응해가지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보수가 하나로 뭉치고 그들의 그 정체성을 바로 알 때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수파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 정말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그야말로 사상과 이념이 다르겠지만 그 가운데에 결과적으로 오늘 이렇게 좌파 정권에 이 나라가 장악되어 가고 있다라는 이 심각성을 통해 가지고 정말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우파 하나로 뭉쳐서 어떻게 하면 이 정국을, 이 시국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을까? 선봉에선 우리 대한민국당과 조은진 대표님과 함께 분열,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로 뭉쳐서 좌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고요. 우리가 정말 경멸시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정말 좌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때에 그것을 습득하고 활용해서 지금 어려운 이 시국 우리 우파로서의 모든 행동에 옮길 수 있으면 아마 반드시 이 시국을 잘 이기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그 마이크가 좀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요. 약간 멋인가요? 좀 더 가까이 대주세요. 예.
약간 턱 밑에 정도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과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위한 후보자님의 방안을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번 이승엽 후보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 사건으로 어찌 보면 저도 그럴 것이고 대한민국의 일반인들, 민초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치에, 우리나라의 정치의 실태에 눈을 떴고요. 우리나라의 언론의 실체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의 진실을 알고부터 벙어리로 살았던 과거, 귀머거리로 살았던 과거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내가 살아가는 나라에 너무나 무관심하게 살아왔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깨닫게 된 계기가 바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3.10 탄핵 결판 선고가 났을 때 그 자리에 갇혀 있었던 그 느낌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의 느낌은 이 우리나라의 공권력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으면 얼마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피부로 너무나 느꼈습니다. 그 탄핵, 그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560일 이상을 아직도 불법 인신감금 상태에 있습니다. 그 대통령님을 구해낼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 애국 동지님들, 그리고 선봉장에 서 계신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님들이 아직도 정치에, 거짓 언론에 속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깨워내는 작업, 일으켜 세우는 일,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애국당이 하고자 하는 목적도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자는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일깨우는 일을 하는, 그것이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님들이 부여받게 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출하고자 했던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번 조문선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 나라의 좌파 정권들이 너무 많이 뿌리박고 있고요. 기존 보수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 우파의 정체성을 다 상실하고 돈과 권력에만 전부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탄핵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팀은 현재의 탄핵 결판에 그 판결에 영향을 줄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하고 결과를 발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떤 증거도 밝힌 것이 없이 특검의 주장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고 돌아서서 구속까지 시키는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좌파들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 최서원을 인용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다음 거짓 선동으로 탄핵한 사기극에 불과합니다. 이에 분노한 애국 국민들이 만 2년이 된 지금까지
아스팔트도 녹일 것 같은 폭염에서 살을 헤이는 듯한 한겨울의 추위도 모두 이겨내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저립니다. 좌파들의 만행에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또한 창당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의 구출과 명예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대한애국당의 가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짓 탄핵에 대한 진실 규명 사업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하면서 국민들이 깨우쳐서 들고 나와야 무엇을요? 태극기를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상차를 활용해서 홍보차, 시청각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상당히 높이 기여한다라고 저는 몸소 10,000만 서명을 하면서 부산과 경북 일대를 돌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을 잘 표현해서 제작한 그 동영상, 그것을 통해서 전국을 누리며 활보하며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호 질의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상대 후보님의 답변을 기본으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3분 내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2번 이승엽 후보님께서 1번 조문선 후보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정선 후보님, 그동안 많은 애국 활동을 해오셨으면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알리고자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국 활동하시면서 가장 감명 깊게 느끼셨던 점과 그리고 그 애국 활동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진실과 거짓의 실체를 알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스스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년 동안 그런 일들이 수없이 나의 목회 현장과 또 주위에서 또 서명과 애국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영상차를 제가 운영을 했어요. 한 대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몇 달을, 그러면서 정말 1시간도 10분도 제가 그 놀리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자비량으로 부산, 경북 일대를 순회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참 감동 깊었던 것은 그 영상차의 위력, 우리 천만인 서명본부가 그 서명도 참 중요하지만 영상차의 그 효과,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는 참 감동을 받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서명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또 저희 목회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성도들, 저희 가족들. 그러나 지금은 다 태극기 지지하고요. 그리고 함께 동참하고요. 가장 먼 데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가족, 내 주위 사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 현 실상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내 가까이 있는 가족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 실상을 알리지 못한다면, 근데 저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99%가 아닌 100% 다 저희 태극기를 지지하고 지금 함께 태극기에 동참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보람있고요. 앞으로 더 힘있게 지금까지 했던 걸 토대로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이 실상을 알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1번 조문수 후보님, 2번 이승엽 후보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으로 인해 우리가 참 잃은 게 많죠. 그런데 얻은 것도 있다면 후보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잃은 것. 잃은 것을 생각하면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태극기를 들면서 그 실체를, 진실을 모르시는 많은 지인들, 처음에는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분들도 결국은 이 진실에 접근하시고 함께 했기 때문에, 실제 제가 애국활동 이렇게 하면서 잃은 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얻은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함께하는 신념이 얼마나 피보다 진한 그런 신념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동지, 그 동지라는 이름의 단어가 가장 큰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잘못되어 가는 이 모든 것이 시초는 서로의 믿음, 그리고 국가 간이라는 신념, 이것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지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당원 동지님들과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박근혜 대통령님이 가고자 했던 꿈꾸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함께하는 신념을 나눈 이런 동지님들을 얻었다는 것이 살면서 가장 큰, 애국활동하면서 가장 큰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얻은 것뿐만 아니라 지난 애국활동하면서 배움의 현장은 서명 현장에서, 그리고 앞선 세대분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현장에서 늘 배움의 현장이었습니다. 저는 서명활동하면서 그 서명대에서 배운 것이 살아오면서 책을 보고 배워왔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배움을 얻었습니다. 삶의 로드맵을 만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서명되었습니다. 동지님들, 함께했던 동지님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시도당 조직 강화 확장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1번 조문수 후보님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지금 우리 당은 해야 될 일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창단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일해야 할 사람들 대부분이 열정적에 비하여 조직에 참여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조직의 구성이라든가 확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도당에서는 이러한 일당백의 열정적인 당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과
화합에 신경 쓰고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체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경북은 보수성이 상당히 강한 지역으로서 전략을 잘 세워 접근하면 다른 지역보다도 조직 확장이 용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 확장 및 확장을 위한 그 방안. 첫 번째, 조직이 확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형식적인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도당, 조직보다 제대로 정비해야 될 것이에요. 경북의 각 조직위원장님들과 상의하여서 전 지역에서 골고루 참신한 인재를 새롭게 발탁해서요. 라인별 조직보다는 기능별 조직으로 구성해서 강력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하는 조직으로 경북 도당을 변모시키겠습니다. 또한 도당 사업에 의하여 단기 즉흥적인 추진이 아니라 장단기 마스터 플랜과 사업 계획에 의한 정책 추진 목표와 계획을 수립해서요. 당원들과 함께 결과를 공유해서 성과 위주의 내실 있는 경북도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당 집회 시 경북도당 깃발을 중심으로 23개시 군 깃발이 함께 나부끼게 해서 당원들 모두 애국 국민들의 소속감을 갖고요. 집회에 최대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이슈가 있는 시군 지역은 경북 독자적인 집회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실을 알리고 조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천만인 서명운동에 대해 경북은 동서남북 4개권에서 나눠 서명팀을 만들어서요. 연대하고 진행하고 인원이나 장비 등을 공유해서 동제가 효율적으로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높이겠습니다. 최근에 경주, 포항, 안동, 경산, 청도 등 연대에서 활동한 결과 친화력과 성과가 높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경북도당은 다소 분열된 향상이 있습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더라도 저가 먼저 행동에 몸을 보이고 실천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 나가서 당원들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여 더 이상 이 분열을 막고 이제는 당원들이 화합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2번 이승현 후보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가 해온 바대로 어떤 기초적인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바대로 움직여 나갈 것인데요. 사실 제가 해온 것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것은 서명대에서 텐트를 놔주고 천막을 치고 데코레이션 하는 거였습니다. 문구를 괜찮은 걸 문구를 만들어내고 어필할 수 있는 대한애국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서명대, 그것이 조직의 에너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경북 지역 24개의 조직위원장의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북도당 차원에서 24개 조직위원장의 서명 조직이 만들어지도록 우선 순차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그 속에서 조문선 후보님이 말씀하셨듯이 연합해서 약한 지역의 조직위원장의 서명대를 도와주는 그런 입장으로 경북도당 인원들이 모두 합심해서 그 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경북도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조직의 대한애국당의 이 튼튼한 나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풀뿌리, 나무의 그 작은 얇은 뿌리가 튼튼해야지만이 제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현장 서명대의 조직이 갖추어졌을 때 그 서명대에서 리드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리드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잡으시고 결기를 다지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진실을 외칠 수 있는 용감하고 행동하시는 리더가 탄생될 수 있도록 경북도당 차원에서 그분들을 밀어주는 것, 그것이 경북도당 위원장의 자리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진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만이 기초, 최하위 밑바닥의 조직을 튼튼하게 하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도당은 각 조직위원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언제든지 부르면 가서 심부름 노릇, 짐꾼 노릇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각 조직의 서명대 리더, 조직위원장님들이 그 발판으로 성장해서 조직을 이끌어갈 제목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싶어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호 질의 시간입니다. 상대 후보님의 답변은 기본으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3분 내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번 조문선 후보님, 2번 이승엽 후보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방송을 하는 개인 유튜버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요. 영향력 있는 개인 유튜버가 특정 후보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거나 지지하여 낙선되거나 당선되는 일이 발생하였다면 조직 확장은커녕 분열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유튜버의 방송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유튜브, 지금 우리 대한애국당 관련된 유튜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유튜브란 자체가, 우리가 이름은 유튜브가 실제로 공영방송의 역할을 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당원동지들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공영방송이, 지금의 공영방송들이 공영방송의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공영방송을 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유튜브지만 실제 우리 애국 유튜브 모든 분들은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님들의 공영방송과 같습니다. 그만큼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모든 일들은 그 유튜브를 찍으시는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이 가장 중립성과 편파적이지 않은 보도를 할 의무를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 후보자를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칭찬하는 것도 어찌 보면 편파라고 볼 수 있지만 기왕이면 후보님들 모두의 장점만을 부각시켜서 좋은 면이 더 많은 후보를 우리 당원 동지님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방향의 유튜브 방송을 해주시는 것이 해결책 아닌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사실 그거는 질문하신 그 부분은 어찌 보면 유튜브 대표님들에게 한 질문과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이 가장 진실과 정의만을 보도하리라 라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해주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명대 활동하면서 우리가 유튜브 방송해 온 것은 그 지역민들이 어디에서 하는구나 서명대를, 그리고 서명대를 보면서 대한애국당에 소속되어 있진 않은 분들이 야, 저들이 저렇게 아스팔트에서 서명활동을 하는구나, 고생을 하는구나, 저렇게까지 하고 있구나 라는 감동을 가지시고 대한애국당으로 오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좋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서명대에서. 서명대에 촬영하시는 유튜브 대표님들은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주신 유튜브 대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2번 이승엽 후보님, 1번 조문선 후보님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아까 이렇게 여기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우리 조문선 후보님과 대화를 나눈 것 중에 하나가 경북이 분열되어 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와 대화를 잠깐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은 이 분열을 융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자기의 욕심, 사실은 애국심에 앞서서 정치가 앞서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은 우리 경북 당원 우리 동지들에게 상처와 분열과 그렇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 이승엽 우리 후보님과 저는 모든 후보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 정자도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후회감이 참 많습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나라가 이 지경까지 이렇게 오기까지 나는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결국 현실 속에서 경북 내에 활동하는 가운데에 저는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만났던 그런 분이 아니라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런 신앙 안에서는 신앙으로 하나가 되지만 바깥 세상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북에 이렇게 분열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이 하나가 되고 우리 지금 이 나라가 좌파 사회주의로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우파가 하나가 되어서 힘을 합쳐도 부족한 이 시점에 분열과 싸움과 음해와 그러나 저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내유 외강이라는 저희 장점을 통해서 모든 우리 경북도 위원장님들 당원들을 하나로 묶여서 정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당이 지향하고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 우리 조은진 대표와 함께 경북 도당이 선봉에 서서 이 어려운 이 시국을 대처해 나가려고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매진말 심사입니다. 그러면 3분씩 매진말을 하시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1번 조문선 후보님 먼저 시작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운명은 바로 대한애국당에 달려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어려운 민초들이 그것도 세계사에 유일하게 만든 소중한 정당입니다.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지만 우리는 함께하기 때문에 더 멀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 에스더와 같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란 각오로 나라를 구한 에스더처럼 시대적인 그분의 부르심이라면 대한애국당과 조 대표님과 손을 꼭 잡고 전진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기까지
비겁하지 않고 당당하게 우리 애국 동지들과 함께 끝까지 전진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이승엽 후보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경북도당 위원장 후보로 이렇게 맺은 말을 하게 됐는데요. 뭐 처음 말과 다를 바 없는 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저 경북도당의 위원장의 자리는 저는 윗자리가 아닌 제일 낮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낮은 자리에서 제가 짐꾼의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고요. 그 짐꾼의 역할을 해가면서 우리 경북에 계시는 아직도 TV와 신문을 보고 계시는 언론의 거짓과 조작에 속고 계시는 어르신들, 그분들과 그리고 젊은이들, 그분들을 깨워낼 수 있는 우리의 서명대, 대한애국당에서 주도하는 그런 서명대와 당원 홍보 활동하는 것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어디든지 오셔서 텐트를 쳐주십사 하면 텐트를 칠 것이고요. 어디든지 방송 차량을 가져오셔서 한번 주변에 가두 방송을 해주십사 하시면 제가 가서 또 그렇게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당원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당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대한애국당의 당원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깨워내는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상징이신 박근혜 대통령도 구출해 낼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 대한애국당의 당원 동지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이 생각하셨던 꿈꾸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꿈을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당원 동지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꿈을 나누어 주는 역할, 희망을 나누어 주는 역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지킬 수 있다는 희망과 그리고 꼭 승리하리라는 희망을 나누는 그런 대한애국당의 당원 동지로서 역할을 모두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짐꾼의 노릇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거 결과가 어찌되든 우리 조문선 후보님과 다 같이 손을 잡고 화합해 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위원장의 자리에 오르더라도 저는 똑같은 심정으로 짐꾼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2018년 대한애국당 경북도당 선거 개인정견 및 상호토론 발표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애국당 2018년 경북도당 선거에 임해주신 두 후보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청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두 분이서 일어나서 악수 한번 나눠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한번 할까요? 경북도당 파이팅!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끝난 건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